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뉴스 홍수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홍수에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건져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코인 한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감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은행을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또 한번 그 은행들 매지를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네,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죠. 이주열 총재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부분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네, 암호화폐 자체를 가상화폐 자체를 준화폐로 명명하고 유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얘기가 또 잊어질만 하니까 나왔어요. 일단 가상화폐 거래 은행들 일단 가상계좌 부분들을 또 한번 점검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가상화폐가 좀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또 이런 안 좋은 그 악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좀 이제 뭐 믿고 싶지는 않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금융당국에서 이제 일제히 다음 달에 그 거래소죠. 그 실명제 이렇게 먼저 해놨던 이제 6개 은행 이제 실태 조사가 들어갑니다.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데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를 이제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일제히 뭐 그 점검은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점검을 들어가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한 3개 중소거래사에서, 고객, 지금 이제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소거래소 위주로 좀 이렇게 법인계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거래소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썸하고 어피트는 제어가 돼 있습니다. 심해도 여기는 뭐, 여기도 이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중소거래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제 준수사항을 이제 잘 지키고 있는 중소거래소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일파만파 좀 이제, 피해 아닌 피해를 이제 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뭐, 선의 피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자본세탁관지 가이드를 이제 준수하면서 계좌를 일시 점검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그, 빗성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왜 제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킹 관련해가지고 좀 뭐 조사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에서 계좌도 이렇게 좀 일제 점검해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이 이제 누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번 달이라든지 뭐 속속들이 대형 거래소들도 오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지금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좀 이제 뭐 기분 좋은 뭐 이야기를 잠깐 터면을 해드리냐면 다른 중소거래소에서 지금 은행권에서 이제 신규 계좌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만간 이제 신규 관련해가지고 조금 유입자가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드리면서, 다른 규제라든지, 자금 세탁도 이제 중요하지만, 다른 규제,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불안함을 안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거래은행들에 대한 점검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 그랬었는데 대형 거래소 부분들이 조금 빠졌다라는 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거래소들 위주로 지금 실태 점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상승 기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상승 기류를 꺾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뭐 잘 진행이 돼서요.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오늘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다고 해요. 네. 네, 일단 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네.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소속들 의원들한테 이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질타를 많이 받았다. 뭐 그 한국은행 총재로서 한국은행 측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소비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도 이제 빈약을 하다. 이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G20 때 이제 논의가 되었던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해결점이라든지 그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화를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 뭐 비슷한 문구도 한번 이야기도 이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김윤 생회은행 총재였죠. 폰지 사기인 걸로 알고 있다. 결국엔 자기가 알아본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왜 하필 조폐공사에서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 같은 이제 뭐 공기업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이잖아요. 이쪽에서는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조금 이제 그 톱니바퀴가 서로 안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거의 이제 10개월이 넘어갔는데요. 아무런 이렇게 이제 뭐 성과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진척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국민들한테 이제 실망감만 이제 안기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 국가들처럼 따라가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제3자 입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통화라든지 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알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이제 주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를 그냥 버린다는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글쎄요.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께서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모르고 있다. 조금 심각한 사안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어 제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조금 잘 끝내주시고 협의된 내용들만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이제 준화폐로 명명을 하고 뭐 회계 처리도 조금 유사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자산으로 보자 이거잖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왜 회계 처리안을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뭐 잘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자, 일단 회계 처리안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거래소도 뭐 통신 판매이긴 하지만 법인으로 돼 있고요. 기업들도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문제는 이제 ICO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뭐예요? ICO를 이제 하기 전에는 실무화폐를 이제 거래소 통해 가지고 입금을 해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통화를 이제 교환을 하는데요. 이 해당되는 교환으로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 또는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실무 화폐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현금화로 그 기업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결국에는 이제 현금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 탈루 아닌 뭐 이제 작정을 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계안이 이제 마련돼야 되어진다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는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을 하고 있는지 또는 딴 데 쓰고 있지 않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투명성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이런 부분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결국엔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회계 처리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앞으로 이제 그 제1차, 2차 피해가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회계 기준을 마련을 하면서 투명성 있게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과세 부분들 하기 위해서 회계 범인도 역시나 회계 감사도 역시 진행을 돼야 되고요. 회계 처리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하나하나씩 인정을 해야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충분하게 뭐 법적 제도 장치라든가 앞으로 규제 부분들도 조금 단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뉴스들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세 가지